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좀 이상한 편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열외 좀 다른 편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옷도 좀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 저같이 이렇게 새까맣게 탄 쭈그렁거리는 나이 든 인간이 오늘 아주 허여멀건한 훌륭한 청년을 모시고 잠시 한 15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상황을 한국에 잘 전달해주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죠. 목격자 K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조명을 엄청 밝혀놨는데도 나는 이렇게 새까맣고 볼품없는데 여기 너무 허여멀거네. 아, 저도 오늘은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근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나 때문에 살았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좀 예, 어디 예. 숨고 싶은데 예. 예, 제가 간단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지금 홍콩에서 5년 반째 지금 거기 홍콩에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주한 겁니다. 그렇게 홍콩에서 지내고 있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홍콩에서 그런 사태가 이뤄지면서 이제 그 반중 자유화 시위가 갑자기 이렇게 격화되면서 내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네. 사건을 지금 자유를 위한 이 홍콩 시민들의 투쟁을 한국 분들한테 알려야겠다. 이게 단순히 지금 홍콩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자유를 잃으면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절박하게 비참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국 분들한테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너네들 이날 지금 시위 참여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평일날이었어요. 그날 그 현장에 가면서 즉흥적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목격자 K가. 그게 그렇게 목격자 K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데 6월 12일이에요.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2만 원짜리 마이크에 2만 원짜리 마이크에 예, 만 원짜리 예, 만 원짜리 조명에, 셀카 조명에 예. 여기는 엄청나 시설이.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구입 없고요. 그냥 예.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 그냥 들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예. 굉장히 급조해서 이게 준비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해 보니까요. 이제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화면을 많이 올려주셨잖아. 보셨나요? 생생한 화면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 일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걸 좀 알게 됐고 조중동은 그 와중에도 동아인가 조선인가 이게 원래 발단이 홍콩의 바람둥이가 대만 가서 여자 건드렸다가 체포당하게 생겼으니까 튀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버티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했다고 이 인간들이. 그게 참. 그 얘기에는 팩트가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그림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산혁명이 있었잖아. 맞아요. 2010 몇 년, 13년, 14년. 맞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천안함이란다. 왜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를 홍콩에서 매년 7월 1일 날 네.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게 축적돼 있다가 이번에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는데 6월 초에 합니다. 그렇죠. 축적돼 있다가 이게 폭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폭발한 이유를 보면 이제 기본 조건은 그거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국적 규범과 영국적 그 질서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너 중화인민공화국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700만 명? 간단하게 그거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정확히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중국 본토에서는 유튜브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게 안 되는데 홍콩에선 되죠. 완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 홍콩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일국양제 한 면이 또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국양제. 다른 제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One country, two system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예 너네들은 너네들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홍콩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어떤 반환이 된 건데 어떤 그런 약속들이 지금 깨지는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으니까
왜 우리 시스템을 계속 간섭하느냐라는 어떤 불만들이 누적되다가 예. 지금 영린을 건드린 거죠. 홍콩 시민들의 영린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정도 터지려면 어떤 기운을 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벌인 미중 전쟁 기운을 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야박하게 표현을 하면 좀 야비하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이미 중국이 옛날 1989년 천안문 때처럼 한 뭐 수천 명 혹은 만여 명 학살을 하고 국제적으로 별말 안 듣고 또 별말 들어서 고립되더라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좀 이렇게 좀 바꾸겠다, 길을 들이겠다, 규범을 좀 가르치겠다, 규범을 준수토록 강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 그렇죠. 싸워볼 만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천안문 사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 소규모로. 예, 그게 규모가 클 때도 있습니다. 클 때도 예.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지금 이런 어떤 분쟁이 터질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격화되는 게 위구르랑 티베트 쪽에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예, 예. 거의 내전 수준으로 막 뭐 이쪽은 뭐 거의 테러에 가까운 독립운동 비슷한 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근데 언론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예, 통제되죠. 그 공산당이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도 보도가 안 되죠. 근데 홍콩은 완전 다른 거죠. 홍콩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 여기 티베트도 그렇고 자치구들이에요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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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자치구역들이에요. 여기랑 몽골 자치구랑 예, 이런 데가 자치구인데 이런 데하고 또 홍콩의 위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예, 예. 시스템이 또 그리고 이 지금 홍콩이라는 곳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접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많다는 게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 세계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 세계 10대 국제 도시 꼽으면 들어가지 않나? 5대 그럼요. 5대 저기 금융센터 꼽으면 들어갈 걸.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도쿄, 홍콩, 샹하이. 예, 그렇게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예. 런던, 뉴욕, 뉴욕. 프랑크푸르트. 예, 그렇게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좀 처지니까 예. 결국 그렇게 꼽히는 거 아니에요? 예, 게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함부로 못 밟지.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미중 전쟁으로 딱 대립각이 서 있는 데서 중국이 밟았다가는 좀 만만치 않은 사안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는 그냥 홍콩이 일국 양제가 엄청 강화될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홍콩 시민들이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을 밟아준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지금 송환법이라는 게 이 그 어떤 진행되는 스케줄상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외부 요인이 없었더라도 홍콩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 6월 12일 날에 요거를 그러네. 딱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게 크게 팍 터진 거예요. 충돌이. 근데 거기에다가 바깥이 또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맞는 이제 말씀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가는 거죠. 더 네. 자신감 있게 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많이 더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 홍콩 시민들이 더 용기를 얻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 소름 끼치는 게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야 9월 1일부터 나머지 3천억 불 내가 조금만 스몰 저기 좀 관세 좀 매길게 10%.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저거 잘못 유혈 사태로 밟으면은 기존 25%돼 있는 건 40%쯤 갈 거고 지금 10%는 25%를 간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 폐업이야.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트럼프가 폐업이야. 어디까지 지금 트럼프 이 중에 지금 네.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아니 건데. 뭐 그러니까 홍콩을 그냥 내버두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저강도로 갈 텐데 예. 저거 유혈로 밟았다 이러면 완전히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중국의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형세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홍콩 사람들이 아마 그 중국과 사뭇 다른 시스템을 이번에 강화하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베팅하는 편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절대 바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중요한 뭐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이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나 이 홍콩 관련해서 국제사회 압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수세에 몰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이 지금 홍콩 정부가 무력 진압을 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홍콩이 지금 일국 양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과 금융에서 우회 대우를 했다. 특혜 대우를 했다. 그랬는데 만일 지금 일국 양제가 깨진다는 어떤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매년 그걸 리뷰를 해가지고 만일 거기에 어떤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빼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미국을 향한 금융과 무역의 통로로 이용한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죠. 예, 그렇게 이용을 해왔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홍콩도 중국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거래 관계에서는 중국이 이걸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을 밀어붙이는 그 무역 분쟁에서 무역 우회로가 된 거예요, 홍콩이. 그래서 최근에 홍콩의 무역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심천에서 하고 있는 무역들을 다 홍콩으로 다 이동시킨 다음에 홍콩에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미국이 지금 홍콩에 대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 재검토한다는 말은 취소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니까 그때 그 캐리람 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무기한 중단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일보 후퇴를 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회를 그냥 우회라는 게 메이드 인 홍콩으로 바꿔서 우회하겠구나. 그런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직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건 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출은 좀 힘들 거고. Imported from 홍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조건이 다른 겁니다. Imported from 차이나하고. 차이나랑 홍콩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한 수 배웠다. 그 부분이랑 금융에서 완전히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달라지니까. 돈의 가치가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아무튼 홍콩 못 밟아 중국이. 못 밟아요. 그러니까 못 밟아. 지금 한국의 어떤 좀 약간 어떤 음모론을 좋아한다고 할까요? 제가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좀 다양한 얘기들, 좀 자극적인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시진핑이 탱크 몰고 가가지고 밟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계 사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으면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려고 했으면 한 달 전에 했고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빼파이프든 적색테러. 맞아요. 민간에서 계속 분열을 억지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어떤 중국인이라는 중국 군대라는 그 이름표를 안 달고 때리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야들. 예. 아야라 그러면 아야가 뭔지 알죠? 뭐죠 그게? 그거 모르는구나. 혹시 급전 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쓰고서 남의 돈 빌려 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제가 또 전문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돈을 딱 못 갚으면 이런 친구들이 와. 그렇죠. 이거 아야들이 그래. 아야란 표현이 있구나. 그러면 그게 죄송한 말인데 특정 지역에 예. 얘야 그 소리 아니야. 예. 아야. 예. 아야 그러잖아. 특정 지역에서 야. 예. 얘야 아가. 알겠습니다. 그거라고. 그 아야는 어떻게 만드냐면 예. 아야 만드는 거면 불쌍해요. 꼴방에 가둬 놓고 오뎅국만 먹여. 부산 어묵 주면 고급이야. 그거보다 훨씬 싼 거. 영화 올드보이 한 장면 생각나네요. 그 만두 군만두만 먹는 골방에서. 그러면 꼴방에서 오뎅국만 먹으면 살이 불어갖고 이제 120kg, 130kg 가는 게 아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아야가 이제 돈을 못 갚으면 딱 가서 어깨를 딱 두르고 선생님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게 무서워. 가족 생각하셔야죠. 가족 생각하셔야죠. 아니 댁에 들어가실 때 뒤돌아보고 들어가시는 인생이 그렇게 즐거우시지는 않으시죠? 뭐 이런 거지. 저도 오뎅국 좀 먹으면 그쪽으로 뒤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지금 아야 애들이 그냥 삼합회라고 파이프 들고 오잖아. 예. 참. 뭐 이상한 짝 그 회초리 같은 걸 가지고 막 사람들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볼 때 그게 약간 법망을 피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상해를 입히더라도 골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좀 적당하게 아프고 따끔한데 뭐 회초리 맞은 것처럼 그 정도 선에서 뭐 되면은 좀 법적으로 좀 이렇게 뭐 책임을 덜 지거나 뭐 하여간 그 사람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그런 걸 못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인민해방군 같은 걸 해방군 같은 걸 못 보내니까 그런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아, 참 고생한다. 머리 돌리느라고 고생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 아, 못 때리는구나. 못 때릴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 때리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일국 양제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은 이거는 중국도 포기 절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니 막가는 말로 해서 천안문 때는 예. 밟아서 한 10,000명 죽어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서서 중국을 고립화시켜도 그때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한 10년 덜똥말똥할 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는 바깥에 식량도 의존 안 했고 에너지도 별로 의존 안 했고 예. 그냥 매 맞으면서 견딜 수가 있었다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그렇죠. 개방 시장에서 맞습니다. 먹고 사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맞습니다. 중국을 조진다? 맞습니다. 골로 가요. 그리고 그것도 또 그 이야기할 만한 면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정도 통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럼요. 아마 유엔 헌장에 보면 예. 이해 당사국은 표결권이나 거부권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그 완전히 안보리 비토도 못 한다고. 그게 그러면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계산해서 완전히 불리하네요. 표를 못 하니까 안보리에 자기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러시아 하나만 던져주겠네요. 예.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미국이 이제 야 너 유가 40불 가고 싶냐? 그럼요. 예, 예. 너 모라토리엄 또 갈래? 예, 헤게모니가 완전 예, 푸틴 확실히 마이 달라요. 프렌드. 트위터로는 친한 척 엄청 하고 뒤에서 이렇게 멱살 잡는 그런. Be cool. 예, 예, 맞습니다. 이러면은 그런 거지. 예, 정말 그 결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 중국이 지금 쉽게 말하면 외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져서 이제 고립돼서는 뭐 자력갱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 경제를 못해. 예, 예. 김일성이 주석으로 그런 와야 거죠. 돼. 그래야지. 예. 중국 중국은 이제 북한처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그 부분 굉장히 큰데 사실은 뭐 꼭 이런 문제랑 결부돼서라기보단 중국 스스로 그 리먼 사태 겪으면서 뭔가 자기네 경제가 외부의 어떤 부침에 입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그게 우리 자기네들 통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낀 이후에 외부의 의존을 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시진핑의 통치 방식입니다. 되게 줄여지나? 줄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근데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경제를 자기네들이 어쨌든 지금은 자기네들 컨트롤을 또 높이려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 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중국이 처음에 개혁 개방했을 때는요. 예. 주요 수출품이 농산물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안 먹을 때야. 예. 근데 우리 중국 지금 가보면 예. 특히 뭐 이제 그 해안 지역 동강 같은 데 가면 예. 집에서 누가 아침밥 먹나? 출근하면서 그 집 앞 동네에 있는 그 면집에서 이제 그 돼지고기 넣은 면을 먹잖아. 그럼 나는 그 아침에 사 먹으면서 야, 3억 명이 아침마다 저렇게 돼지고기를 100g씩 먹으면 그러면 300억 g이야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3억 명이라는 건 거기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 숫자 줄여가지고 예. 그것도 성인들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수입하잖아.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 와인 맛을 알기 전에는 전 세계 그게 2007년, 2006년 요때인데 그게 와인 맛을 언제 알았냐면 걔들이 베이징 올림픽 때 알았어요. 2008년. 예, 근데 그 직전에 전 세계 와이너리가 전부 부도가 났어. 예. 그래갖고 예를 들면 와이너리 중에 심지어 나파밸리 같으면 유명한 와이너리들 있잖아요. 예. 미국 그 캘리포니아 예. 나파밸리. 그런 데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예. 그 훌륭한 와인을 헐값에 화이트 레이블로 팔았다고. 예. 화이트 레이블이 뭔지 아시죠? 아, 잘 모릅니다. 우리 와이너리 딱지를 안 붙여. 예. 딱지 없는 빈 병으로. 예. 그러면은 그걸 사가는 유통업자가 예. 자기 딱지를 붙여요. 예. 그러니까 그 와이너리를 가리키면 안 돼, 절대. 예. 그냥 이게 뭐 까바네 쇼비뇽 포도다. 예. 무슨 포도로 만들었다. 예. 뭐 그런 거나 붙이지.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산이다. 어느 와이너리라고 적시하면 안 돼요. 예.
화이트 레이블로 시장을 범람시켰다니까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예. 와이너리들이 다 부도가 나서 심지어 나 그때 브로커지 할 때거든. 먹고 살지 못하니까. 아 저기 박사장님 어디 누구 저기 와이너리 살 데 없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했더니 그리스의 무슨 섬에 있는데 무지하게 아름답대. 아, 예, 예. 그래서 나 그때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 예. 그리고 웃고 보냈거든. 예. 아 그랬더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터지고 나서 와인 값이 튀고 와이너리가 와인 그 농장 값이 튀고 하는데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야, 내가 그때 그리스에 들을 걸. 그리스에 저기 뭐야 와이너리 하나를 일수돈을 내서라도 내가 샀으면 내가 오나시스 발바닥까지 갔을 텐데. 우리가 과거로 가면 누구나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아 진짜 명언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식량 수입하고 어마무시하게 에너지를 수입하잖아. 그다음 예. 물건 내다가 세계 시장에 팔잖아. 예, 최대 소비 시장이 됐죠. 예. 그리고 내다가 세계 시장에 자기 수출을 하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생산 기지도 되고. 에너지와 식량에 관한 세계 최대 수입국이고 자기 물건 파는 거를 세계 시장에 목을 걸고 있다고. 그건 예, 시진핑이 경제 체질을 좀 강화한다. 뭐 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구조는 예, 예. 세팅이 된 거라고. 아,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 자기네들의 어떤 컨트롤 영역을 좀 더 넓히려고 그러겠지. 해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강화가 아니에요. 규제를 남용하는데 그렇지. 규제를 그때 바꿔가지고 새로운 규제 만들어서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티가 나게 괴롭혀요. 근데 그게 일부러 티를 많이 냅니다.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너 나가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외국 기업이 투자한 묻어놓은 돈이 많잖아요. 그거 다 환수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리먼 사태부터 뭐 2000 거의 15년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짓을 좀 되게 악랄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한 것들 중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규제 남발하는 거. 네. 그거랑 최저임금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최저임금을 올린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랑 개념이 같아요.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개념이에요. 자기네들이 외세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소주성. 예, 수출과 수입의 어떤 그런 부분이 거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GDP에서 내수 시장 비중을 많이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외부의 어떤 어떤 문제들의 부침을 안 겪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거의 10% 가까운 임금 인상률을 몇 년을 이어갔어요. 한 5년, 6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 버티질 못해요. 그렇죠. 예, 여기는 내가 인건비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쟤네들이 나한테 어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얘네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고 가는 게 많이 벌어졌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막 푸시하잖아요. 관세 막 올리고 하니까 인건비 올랐지, 규제 심하지, 거기에 관세 막 이게 다 이익을 엄청나게 침해하니까 떠나기 시작하는데, 엑소더스지. 예,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시진핑 쪽에서 비상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이러면 우리가 너무 지금 외세에 이렇게 배타적으로 못하겠다라는 브레이크를 슬슬 걸기 시작해요. 지금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러 보유고가 겉으로는 지금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네, 그리고 저기 단기 부채 상환액이 보유고에 거의 육박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단기 부채 상환액이 보유고에 육박하니까 외화 가득률이 옛날 같지 않으면 맞아요. 급속하게 소진돼 버리죠. 최근 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모 기업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 몇 개가 있어요. 뭐 금융 쪽도 있고 그 유통 쪽도 있고 그런 기업들 푸시를 해가지고 너네들 해외 자산 매각해가지고 달러 만들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직권남용이죠. 권리행사 방해고 그거를 기업들한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될 정도의 절박성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외환 보유고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민간 기업을 푸시해가지고 달러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기는 그냥 외환 보유고가 단순 부족하면 안 되고 그 정부가 가격이나 임금을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죠. 예. 위안화 가치를 달러로 앵커를 시켜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보유고가 많지 않으면 예.
어느 수준이 되지 않으면 위안화 가치가 조정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위안화 가치하고 예. 실제 위안화 가치가 막 괴리가 심해져 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앵커형 달러 옛날 예. 같으면 금태환대 제도에서 예. 금을 묻어놔야 예. 은행 발권한 화폐가 가치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예. 달러를 묻어놔야 예. 그 앵커로 묻어놔야 돼요. 다치로 박아놔야. 예, 맞습니다. 그 위안화를 컨트롤하거든요, 걔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예, 예. 표면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예. 아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 외환 보유고 제일 많고 2등이랑도 몇 배 차이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가 중국의 없어요. 특수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버퍼가 엄청 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예, 지금 근데 그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고. 네. 예. 그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중국이 어떤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막 어떤 방침을 뭐 변경해 가면서 해왔던 것과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푸시하는 것과 홍콩 사태와 이런 것들이 막 다 엮이면서 굉장히 좀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재밌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예, 좀 가속화되고 있죠. 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그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을 주는 가속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은 야 그거 보다 보니까 이거 한국도 좀 어떻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유사한 것 같기도 해서 요새 또 한국을 많이 다루신다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국을 본격적으로 다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홍콩 사태에 대해서만 방송을 하려고 했었고 홍콩 사태를 이제 한국에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어서 저는 얼굴도 사실 등장하지 않았고 시위만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위 첫 영상 2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비난들이 막 왔어요. 어떤 비난이 왔냐? 대한민국이 지금 그 홍콩 내정인데 거기 간섭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이나 뭐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확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지금 사실 이미 벌어진 일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그런 이유로 자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그게 그런 실리 외교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가지고 보복을 안 받는 그런 게 실리 외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일본의 보복은 뭐 괜찮은가?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기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낼 명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지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한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예. 일본은 보복할 생각이 없어. 근데 여기는 혜택만 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수출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쿨하게. 예. 근데 여기는 수출 관리 자체가 경제 보복이다. 이인영이가 그거 아니야? 예,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신 이거 황당한 케이스라니까 이거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완전 자해공갈단이야, 자해공갈단. 너무 웃기는 게 너무 막 지가 칼 막 맞아요. 긋고 나 여기 피나잖아, 네가 나 칼질했잖아 이러면서. 이게 너무 코미디 같아지는 게 일본은 우리가 너네한테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너네한테 수출을 규제하겠다. 지금 표현이 달랐지만 우리가 너네에게 수출을 좀 덜 할래. 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아니 그게 아니야. 예, 알아요. 예, 압니다. 근데 만일 그런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쪽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수출로 우리를 규제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불매 운동을 하겠어. 이건 수입을 안 하겠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여기선 안 팔아. 우린 안 사.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희극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희극은 비극적 희극인데 그 개 코미디를 조중동까지 나서서 이제 야당까지 나서서 같이 나발을 불어가지고 이제 국민을 전체를 개돼지로 몰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깊게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제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제 채널 목격자 K 채널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예, 목격자 K님을 모시고 나가서 노르려고. 우리 놀러 갑시다.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젊은 분을 모시고 제가 길을 쪽쪽 빨아가면서 착취를 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